박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세력은 모든 종목에 있다고 생각해요. 대주주가 있죠. 모든 종목에 대주주가 있고, 대주주 의도에 의해서 세력과 결탁될 수 있느냐, 또는 전체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이 있고, 세력의 주도하에 의해서 세력주로 올라가는 종목이 있고, 저의 이제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보면 시장 분석, 그리고 종목 분석, 거기서 기술적 분석, 그리고 나서 이제 수급에 의한 수급, 이 모든 걸 보고 판단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 정보 형태로 받는 정보 세력주 같은 경우는 너무 위험해요. 한간에 소문에 보면 어디 지점장이 어떤 종목을 추천해서 그 종목이 박살났다. 거기에 뭐 전 재산을 몰빵했는데 막 17억을 날리고 뭐 몇 억씩을 날리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됩니다. 특히 조심해야 되는 게 세력주 정보주 드립니다 하는 카톡방, 뭐 텔레그램방 이런 데 방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세력주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시장 분석, 종목 분석, 기술적 분석, 수급 분석. 이 종목 분석은 테마 분석이에요. 테마 분석. 한마디로 재료 분석이죠.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해서 타점을 잡아내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중요한 건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데서 힘을 확인해서 타점을 잡는 게 중요하고요. 이렇게 이제 앞산 이 기간에 3개월가량 큰 산의 힘이 있었던 종목에서 이쪽 구간, 그리고 이쪽 구간이 되겠죠. 여기서 강한 힘의 캔들들이 동반됐었는지, 이 강한 힘에 동반됐었던 캔들 이론이라고 하는데, 이 캔들 이론에서 강한 봉이 출몰됐었는지를 확인하면서 가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 바닥 구간에서 지지를 해주는지, 그러니까 세력의 유무를 뚫어주는 세력의 힘이라고 판단하는 구간도 있지만, 여기서 앞산에서 힘이 좋았었던 경우 바닥 구간에서 지지를 할 경우 매수세가 없는데 주가를 지지해내고 있다 하는 거는 누군가가 알게 모르게 이쪽 구간에서 지지를 받아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력주 힘이 있었던 구간이 확인되는, 체크되는 구간에서 저점 영역 구간의 지지 구간을 선택하게 됐을 시 손익비가 좋은 자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손절은 짧게 잡고 수익이 크게 먹을 수 있는 자리들이 형성되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타점을 잡아내게 되면 좀 보다 효과적인 세력주를 공략할 수 있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해라. 딱 한 가지 특정을 두고 보는 건 너무 위험한 발상이고,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과 그리고 각 차트의 특성을 읽어가면서 세력주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세력이 나간 것도 이제 알 수가 있나요? 세력이 나갔다라고 판단하는 건 이제 고점 영역에서가 있고 저점 영역에서 있는데, 지금 SK 하이닉스가 전고점을 뚫고 신고가 영역에서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세력이 나갔다 판단하는 정답을 얻는 게 아니라 내가 먹을 수 있는 자리에서 손익비 있는 자리를 체크해서 공략해서 눌림목 자리를 공략하는 게 중요한 거지, 세력이 여기서 작업을 끝냈다 안 했다 이건 오퍼레이터 마음이고 그들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유추 판단해서 내가 먹을 수 있는 구간만 먹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력주가 나갔는지 들어왔는지 판단하는 구간에서 또 반대로 이렇게 내려오는 종목이 있어요. 내려와서 뭐 이렇게 가는 자리들, 여기서 우리가 세력이 나갔다라고 판단하는 구간에서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매매해서 이렇게 빠졌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세력이 나갔다라고 판단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세력이 나갔다고 하더라도 저점 영역에서 다시 시작하는 구간을 공략해낼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세력이 나갔다고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구간은 내가 봤던 지지 영역에서 이탈 구간이 발생했을 시 이 구간에서 내가 여기서 공략을 했는데 이 구간에서 이렇게 지고 있다 하면은 세력이 나갔다라고 판단하고 손절선을 잡아야 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세력이 나갔다를 판단하는 건 내 기준이고 내가 읽었을 때의 기준이에요. 그럼 기술적 분석에서 내가 허용할 수 있는 범위 이내에서 있을 때는 세력이 살아있는 거고, 그렇지 않았을 때는 빨리 정리를 해야 된다. 중요한 건 내가 잡은 영역의 세력선의 지지 영역을 확실히 구분할 수 있는 기술적 분석의 능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차트의 종류가 워낙 많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하락 추세를 타고 있는 종목은 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횡보가 나오고 있는 종목은 매매를 할 수가 있고 상승 추세가 나오고 있는 종목도 매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상승 추세 종목과 횡보 추세 종목은 매매를 할 수 있고 하락 추세 매매 종목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하지 않는데 여기에서 이제 좋은 게 이렇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을 빨리 찾아낼 수 있는 기법을 공부하시는 게 중요해요. 바닥 구간을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2024년 12월 달하고 11월 달에서 이 구간의 매매 기법 중에서 가장 잘 먹힌 매매 기법이 단테님의 영매공파가 있고요. 제 기준에서는 첫산 눌림목 타점 있어요. 첫산 눌림목. 회사 좋고 재료 좋고 시가총액 좋은데 바닥세를 쭉 만들어내고 나서 이렇게 올라간 자리가 있어요. 거기서 바닥 구간을 끝냈다고 보여줄 수 있는 파형이 나왔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역 헤드 앤 숄더 그리고 또 이렇게만 나왔을 땐 여기서는 쌍바닥 구간 또는 내지는 여기서 쓰리바닥에 또 나오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여기 지지 영역대 잡아낼 수 있는 자리들 이런 구간에서 타점을 잡아낼 수 있는 여러 가지의 타점이 많이 먹힌 구간이 있고요. 바닥을 읽어낸다라는 건 주가가 계속 우하향하다가 상승 추세로 바뀔 수 있는 구간을 읽어내는 게 중요한 거지 이 자리에 바닥이 내가 점 찍었으니까 끝이야 라고 판단하는 건 좀 어려워요. 그리고 여기 차트를 조금 더 길게 보면은 이런 차트들이 이전 앞자리가 또 이렇게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큰 그림의 지지 저항대를 보면서 바닥 구간을 유추할 수는 있어요. 유추하고 거기서 지지 형태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지지 형태가 나온 구간에서 어떤 파형이 나왔고 앞으로 어떤 재료가 남아있고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가 중요한 겁니다. 재료적으로 그리고 밸류업 될 수 있는지 시장이 바닥 구간에서 턴하는 구간인지 이 손절은 사실 매매 심리세에서 내가 더 가져가지 못한다의 결정이에요. 그죠? 손절. 가장 중요한 건 심리예요. 심리. 거기서 손절선에 대한 이유는 내가 더 이상 가져가면 안 되겠다라고 했을 때 판단 기준이에요. 여기서 손절을 잡을 때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좋게 잘 잡은 종목도 시장이 깨지면서 전체적으로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시장 분석을 해야 돼요. 시장 분석을 하고 기본적으로 아까 봤었던 매수 영역 기준 대비 이탈 가격 자리를 생각해야 돼요. 그럼 내가 여기서 쌍바닥 공략을 했죠. 파형 공략에서. 쌍바닥 공략에서 여기서 각종 이유들이 들어옵니다. 여기에서 움직였었던 기간이 3개월 동안 고점까지 30%의 앞산을 보여줬었던 종목의 세력 캔들, 여기서 영망치 캔들, 도치 캔들, 비석 캔들 이런 것들이 떠서 세력 캔들이라고 판단돼서 여기서 공략을 했어요. 공략을 했는데 시장이 빠지면서 지난 3월 4일 같은 경우가 되겠죠. 트럼프 SNS 이슈 한 방에 이란 중동 전쟁 속에서 장대 음봉이 떨어져요. 장대 음봉. 떨어져가지고 내가 여기서 공략했었던 종목이 훅 빠졌어요. 3월 4일 당장 팔든지 3월 3일 날 팔았든지 3월 4일은 또 팔면 안 돼요. 이슈 뉴스에서 빠졌기 때문에 그럴 땐 홀드 또는 신규 공략인데 공략은 사실 무리죠. 하여간 여기서 전저점 대비 기술적 분석에서 공략을 했으면 여기서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여기 구간에서 디테일을 다시 줍니다. 분할 매수 스윙 구간을 주는데 왜냐하면 장이 빠지고 있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시간적으로 좀 넉넉하게 여유를 두고 5일에서 한 일주일간 정도 생각하면서 잡을 수 있는 구간을 줬을 경우 잡히게 되면 전저점 이탈 영역에서 거의 7% 정도의 손절선이 나와요. 역 헤드 앤 숄더를 공략한다고 하더라도 완전 바닥은 공략할 수 없고 이 자리에서 공략하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전저점까지 7% 영역에서 손절선이 나올 수 있도록 거의 공략을 시키는 편입니다. 그래야지 손익비도 나와요. 15% 나왔을 때 수익 실현을 한 종목을 가지고 7% 종목을 손절 치더라도 상기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디테일의 전략을 잡아서 매매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 이게 여기에서 지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약한 종목도 변동성을 어느 정도는 주고 가야 돼요. 그 변동성 정도까지는 버텨서 스윙해서 홀드를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좀 수익률이 나왔을 때 제대로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나의 심리선을 어떻게 잡아갈 거냐에 대한 결정을 주시고 딱 잘라서 말하자면 저는 보통 통상적으로 리딩을 할 때 스윙 종목 같은 경우 7% 영역 구간에서 100%다 똑같지는 않지만 얼추 7% 영역에서 거의 손절선이 나오게 잡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기술적 분석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어떤 지표를 썼느냐, 그 지표에서 효율이 높은 자리가 어디인지. 저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크게 봤을 때 손절선 같은 경우 변동성이 큰 자리하고 변동성이 크지 않은 자리로 좀 크게 나누는데, 이렇게 내려와서 올라가는 자리에서 급등 눌림목 자리를 공략하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다 내려와서 이렇게 가는 자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되돌림의 자리가 있는 자리가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 7% 영역권에서 쓰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쭉 올라갈 때 보면 그 일목균형표의 선행지표, 지금 단테 4단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구름대로 알고 있는데 구름대 영역을 쓰시면서 지지저항대로 쓰시면 괜찮을 겁니다. 바닥 구간을 읽을 때도 지지 영역대 저점 구간을 읽으셔야 되고, 모든 게 다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하셔야 되고, 이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준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준을 잡고 나면 이 기준을 어떻게 지키는 게 중요해요. 졌으면 진 거예요. 인생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철학적으로 보면 삶, 죽음, 행복, 뭐 사랑, 믿음, 엄청나게 어려운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땐 주식이 어렵다고 하는데 주식이 가장 쉽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식은 수치에 의해서, 한마디로 이게 금액이죠. 이 금액에 따라서 내가 수익이 나면 잘한 사람이고 수익이 나지 못하고 있고 손실이 계속 나면 내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확실히 구분하고 본인의 현재 입장에서 내가 주식을 잘하고 있는 건지 잘 못하고 있는 건지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쓰고 있는 매매 기법에서 꾸준히 수익이 안 나고 있다 하면은 분명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디선가 무언가를 고쳐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 그 삼성 고 이건희 회장님께서 별세하신 이건희 회장님께서 그런 얘기 하시는 거를 한번 저도 본 적이 있는데, 내가 현재 시점에서 무언가 안 되고 있고 발전하지 못하고 있고 하고 있으면 와이프하고 자식 빼고 싹 다 바꿔라.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꾸시고 발전할 수 있는 새로움에 도전하고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빨리 바꿔보시고 도전해보시고 공부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바른 매매 자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인터뷰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웠고요. 저는 주식 봐봐라고 하고 유튜브에서 단테 4단과 함께 주식 방송을 장중시간 11시에서 1시 30분까지 장중 방송하고, 방금 말씀드렸었던 그런 종목들 찾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고 자주 매일 하고 있으니까 장중 때 많이 오셔서 질문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